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요. 이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8,100불대까지 올라주었고 그와 동시에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6.1%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비트코인이 떨어질 당시에는 알트코인들도 같이 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회복률을 보게 됐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상승률이 더욱더 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상황에서는 맥디가 하락세를 보이는 크로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58% 정도 때까지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미넌스가 이 정도까지 빠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은 그야말로 술판은 좀 그렇고 흥겹게 축제를 벌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알트 시즌 정말 다시 한번 도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10,000개의 비트코인이 익명의 주소로부터 바이낸스로 옮겨졌다라는 소식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심경입니다. 비트코인 올라가는 걸 저도 좋아하거든요. 물론 알트코인들도 같이 살아나야 되는 시점이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리대로 풀리겠지만은 비트코인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브렉시트 관련된 소식도 나오게 되는데요. 영국과 유럽 연합이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영국 의회에서 이거를 통과를 안 시키면은 내년 1월까지 다시 또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적지 않은 파장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의 관심은 역시 비트코인, 이것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될 것인가. 이왕이면 좀 긍정적인 영향 받을 수 있기를 바라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국내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들이 좋은 코인들은 남겨두고 좋지 않은 코인들은 상패를 하고 있는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원 같은 경우는 엔진코인과 스트리머, 카이버, 어거 등 8종의 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적을 한 상태이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인터넷 오브 피플과 시프트의 거래를 종료를 시켜버렸고, 빗썸은 롬과 DACC, 암호코인 등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일단 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 자정작용을 하고 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도권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것도 이제 꼭 필요하지 않나. 물론 어떤 코인이 상폐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거질 수는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폐 위기에 놓인 암호화폐가 있으니 바로 싸이월드의 클링입니다. 지금 현재 클링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래소는 3곳, 코인제스트, 프로비트, 비트소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 거래소들입니다. 아무튼 이 상장 폐지에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네오와 온체인이 함께 만나가지고 상호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루콘의 CEO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블루콘 자체 개발 엑소 플랫폼을 통해 거래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네오나 온톨로지 등을 실물 경주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기업과 협력을 바탕으로 디파이를 위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진정한 상용화를 이루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죠. 탈중앙화된 금융.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될지 제가 또 지켜보면 알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 국제공항 전체 컴퓨팅 시스템의 50% 이상이 모네로 크립토 제킹 멀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이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채굴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주 그냥 불안하죠. 공항까지 이런 식으로 해커들이 점령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말웨어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모했을 뿐 공항의 정상적인 운행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컴퓨터들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필요 이상으로 과부하가 된다거나 에너지 소모가 심하면은 이 말웨어를 한번 의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낸스의 CEO죠. 짜오짱펑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BNB 코인의 가치의 상당 부분이 실용성에서 나오게 되고, 우리 바이낸스 팀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일정한 성과와 결과물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NB 가격은 이번 분기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당황스럽다. 라고 이렇게 발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니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나 이 암호화폐 시장 아직까지는 굉장히 비이성적이죠.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는 그에 이어서 단기로 이익을 챙기려는 투자자들에게 바이낸스 IEO에 참여하지 말라고 트위터에서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이낸스 런치패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이래저래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BTT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펌핑 코인이다, 펌핑 만들고 있다. 그 후에는 이제 가격들이 대부분 맥을 못 추고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비난 여론에 시달리자 그것을 좀 의식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캐시 관련된 소식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토비아스 럭이 오프라인 비트코인 캐시 지갑을 만들어냈는데요. 이제 지갑 툴이라고 하죠. 비캐시를 공개를 했습니다. 해당 툴은 인터넷 없이 비트코인 캐시 거래를 지원한다는 설명입니다. 아무래도 이 전화 통신을 사용하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트론의 저스틴 선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요. 스포츠 베팅 서비스인 스포츠벳과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그 플랫폼 내에서 트론 결제를 지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주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저스틴 선, 정말로 그냥 레드 선이네요. 요즘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프랑스 재무장관, 이 리브라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는 최근에 또 이렇게 밝혔는데요. 리브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간 결제 수단 및 디지털 통화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만간에 유로피언 유니온에서 이 관련된 스테이블코인 개발한다는 소식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럽 중앙은행 집행이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전 세계 금융 당국에게 리브라를 비롯한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계획은 없다. 일단 문은 열어놓고 있다. 하지만은 이런 스테이블코인들은 강도 높은 규제 기준을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더 나아가서 광범위한 공공정책 목표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럽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브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데이빗 마커스입니다.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당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얼굴이 보여지고 있죠. 이거 뭐 거의 감옥에서 방금 나온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깡다구가 강함을 자랑이라고 하듯이 리브라 파트너사들의 탈퇴는 문제가 없다. 리브라 협회 멤버들은 열정과 에너지, 불굴의 용기를 가져야 된다. 앞으로도 많이 힘들 것이다. 정말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데이비드 마커스였고요. 또한 리브라 협회 수석 운영 책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행, 금융기관 등 여러 기업들이 리브라 참여 의사를 밝혔다. 출시 시기에 맞춰서 100개의 회원사를 모집할 것을 확신을 한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는 리브라입니다. 202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리브라는 2020년에 출시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인이죠. 마크 저커버그에게 브랜든 블러건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크 저커버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페이스북을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인가? 설마 투명성을 위해 공개하기 힘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가? 이 자식 너 지금 뭔가 구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오스는 탈중앙화된 소셜 플랫폼을 지금 개발 중에 있죠. 그래서 나름 이제 견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이오스가 페이스북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래에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알렉스 크루거의 트윗을 하나 이렇게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가 레리 썰막의 트윗을 공유를 합니다. 이 트윗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안데르센 호로위츠가 며칠 전에 23만 5천 달러치의 신세틱 토큰을 샀다. 또한 그들은 2,900만 달러 상당의 메이커와 8억 달러 상당의 어거를 들고 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뭔가 중요한 발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렉스 크루거는 그 해당 지갑의 이름은 지금 현재 A16Z라고 명명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누가 무슨 토큰을 얼마나 들고 있는 것을 언제나 추적할 수 있다니 겁나게 좋지 라면서 비꼬았습니다. 익명성 보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알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각각의 암호화폐를 몇 개씩 들고 있는지 모두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정부도 포함해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거래소 쉐입시프트의 CEO가 법정 화폐는 10년에서 30년 내로 붕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버뮤다 정부의 USDC를 활용한 세금 납부 지원 소식을 공유하면서 추세는 분명하다. 암호화폐의 기술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10년에서 30년 동안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법정 화폐는 무너지고 대체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한 30년 내로 법정 화폐는 무너지게 될 것인가? 전 세계 많은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이제 각국의 법정 통화를 인쇄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 언젠가는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인지, 사라지게 된다고 하면 어떠한 화폐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인지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와중에 지금 현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적극적으로 디지털 달러 발행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이야기 같은 경우는 로버트 카플란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가 밝힌 사실인데요. 그는 연준은 아직 디지털 통화 개발을 추구하거나 밀고 나갈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통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 및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무언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발행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디지털화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도 이미 그냥 숫자만 입력해가지고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말이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법정 화폐들과 어떻게 다를까?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 지미 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은 비트코인 최대 유통량을 2100만 개로 유지하는 힘이다. 비용이 들지 않은 법정 화폐의 경우 무한대로 발행이 가능하다.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면서 희소성이 있는 돈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것도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안업체 bit고의 전직 임원이자 카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떠한 화폐보다 믿을 수 있다. 기존 화폐 시스템은 정부든 조직이든 특정 조직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구축되고 운영이 된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르다. 독립적인 시스템이다. 비트코인의 타임테이블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은 조작 가능한 기존 시스템보다 비트코인을 믿어가고 있다. 실제로 지금 정부가 붕괴된 나라들에서는 그들의 법정 화폐나 정부보다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더 선호하고 있죠. 극단적인 예로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외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에서도 그 나라 정부를 믿지 않는 국민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홍콩도 포함을 시켜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리듬 트레이더 이런 트윗을 남겼는데요. 비트코인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의 경쟁 상대로 인정한 뒤부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배로 증가했다. 그러고 보니까 시기가 얼추 맞아떨어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언급한 후에 해시레이트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우연일까? 자, 아무튼 이 비트코인 가격 예상을 또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 6,000달러 갈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6개월 내로 11,500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분석은 플랜 B라는 분석가가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2012년, 16년 반감기가 있었는데요. 각각 비트코인은 140%와 86% 정도 급등을 한 적이 있다. 만약에 이같이 블록 반감기 가격 상승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현재의 수준에서 대략 11,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비슷한 예측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 분석가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기계학습에 기초한 가격 모델을 사용했다라고 하네요. 그 모델은 페이스북 프로핏의 예측 모델 시스템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내년 5월 반감기까지 1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트코인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분석에 의하면 비트코인이 11월 중순까지 지금보다 25% 상승해서 1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또한 내년 1월에는 11,500달러, 이거랑 일치하죠. 11,500달러. 좀 이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11,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반감기까지 해가지고 15,5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테스트 및 이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별다른 일이 없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낸 것이지, 그때까지 국제적으로 큰 사건이 터지거나 하면은 언제든 상황은 부침개 뒤집어지듯이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김치전이 먹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3분기 때 부진했기 때문에 4분기 때도 많이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인데, 자, 이 비트코인이 오늘 8,000달러 선 위로 다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단시간 내에 8,300달러대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재차 하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코인데스크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단시간 내에 8,300대를 넘어서지 못하면 최근 저점인 7,750달러까지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선마저 붕괴된다 그러면 7,200달러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5,000불을 외치게 되겠죠. 정말로 5,000불까지 떨어지면 이번에는 3,000불을 외칩니다. 돌고 도는 세상,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 제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조시레이즈도 코인데스크와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가격은 8,374달러, 바로 여기죠.
최소한 이 위에서 이제 봉을 마감을 해야 그나마 이제 상승장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이 말짱 도루묵이다. 지금 현재의 움직임은 별 큰 의미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8,300불대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앞서 봤었던 이 도미넌스 움직임 같은 거 보면은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죠? 누가 이 비트코인 부침개를 뒤집어주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은 서서히 이제 힘이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호들러들은 열심히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 데이터이긴 한데 최근에 올라온 것인데요. 지난 6월 달에 99.7%의 비트코인 홀더들은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잘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최근 매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단기로 구입한 사람들에 의해서 매도세가 이어졌다라는 분석도 나온 적이 있었죠. 장투자들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 1000개 이상씩 가지고 있는 지갑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이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베팅하고 있는 사람들,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짤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싱가포르이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크립토닷컴이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색 조합이 거의 경찰차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노랑 택시 대신에 파랑 택시가 유행인가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좀 짧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전하려는 소식이 많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청 및 재생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